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는 처리 처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슬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부유물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결국은 이제 물에 용해되지 않은 덩어리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때 맨 먼저 하는 것이 1차 침전조에 이 덩어리들 결국은 이걸 현장에서는 생슬러지라고 합니다. 이 생슬러지를 포기조에 바로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기가 굉장히 큰 분자들이 많습니다. 즉 얘기하면 주방에서 버려지는 각종 덩어리들 또는 용액이라 하더라도 분자량이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제 거기 가정이나 또는 사회, 오피스나 또는 음식점, 그다음 레스토랑, 그다음 화장실 이런 데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1차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대단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 슬러지의 어떤 형태이냐 하면 주로 이제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유기성 미생물, 유기성 원료를 재료로 하는 미생물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양분을 삼아서 생존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수의 미생물이 재탄생을 합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양이 자꾸 늘어나면 유입되는 유입수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버려지게 되고, 자 그럼 1차 슬러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포기조에서 성장한 미생물이 유입되는 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처리하기에 양이 좀 많은 것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웨이스트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버려지는 이 슬러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처리의 대상이 되죠. 그걸 우리가 2차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슬러지라고 함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1차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덩어리, 그 1차 슬러지죠. 생슬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2차 슬러지는 뭐냐 하면 포기조에서 유기물질을 먹이로 삼아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익세스, 그러니까 과량일 경우에 일부를 버려야 됩니다. 웨이스트 슬러지죠. 그 2차 슬러지. 이 두 가지가 슬러지에 함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슬러지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는 과잉 생산된
미생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우선 크게 본다면, 예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분쇄, 스크린 또는 그립 제거, 또 저장, 뭐 이런 예비 조작을 거칩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들이 주방에서 버려지는 물질 중에 이제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가공하기 전에 식재료 또는 이제 가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고형물들, 이거는 뭐 미생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형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진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용기를 세척을 합니다. 그걸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덩어리채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수관을 통과해서 쭉 내려가서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역시 이제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잘 부서지지 않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동, 라면, 뭐 쌀, 밥, 뭐 그다음 밀가루 음식들, 뭐 그다음에 채소류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자체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생슬러지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분쇄입니다. 그 다음 잘게 부셔야 되겠죠. 잘게 부시고 그 다음에 그걸 걸러내는 방법이 이제 스크린, 그립 제거, 뭐 그 다음 저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농축을 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슬러지라고 하는 부유물질, 그 다음에 분자량이 굉장히 큰 유기물질, 그 다음에 2차 슬러지라고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음 과정에서 처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농축을 시킵니다. 점점 다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져지면서 다져진다는 얘기는 고형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또는 이제 위에 그걸 우리가 상징액이라고 합니다. 그 상징액을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농축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농축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 농축을 하든지 공기를 불어넣어서 위로 띄우는 부상 처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탁기를 보게 되면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 농축을 하든지 그다음 중력 벨트를 쓰든지 회전 드럼을 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농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부시했던 것들이 이런 농축 과정을 거치면서 농축에서 좀 더 분자량이 큰 단위 체적당 분자량이 큰 물질로 가겠죠. 그러면 역시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기물질, 순수한 유기물질, 두 번째는 미생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을 이제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 분리해내는 방법 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미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불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죠. 어디로 가든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미생물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미생물을 죽이는데 이 알칼리를 쓰는 이유는 pH가 상당히 높습니다. 칼슘 같은 거, 그 다음 NaOH 뭐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의 세포막과 세포벽을 깨부십니다. 알칼리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화작입니다. 다이제스천입니다. 다이제스천이니까 미생물이 스스로 죽도록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공정을 택할 때는 그 우리가 혐기소화라 그러고 산소가 있는 과정을 선택을 할 때 하는 것이 우리가 호기소화라 그럽니다. 자, 그럼 혐기소화, 호기소화, 알칼리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간에 이거 하는 이유는 혐기소화나 호기소화를 하는 이유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 단량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들,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터뜨려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발열, 열을 가해서 호기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퇴비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거나 이것이 이제 안정화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생물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 응기게 만드는 이런 방법입니다. 소화를 하게 되면 미생물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상징액과 고형물이 분리가 되겠죠.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응집제를 집어넣게 되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가지고 이 고형물은 따로 되고 액체는 다시 위로 뜨겠죠. 그래서 이제 탈수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벨트 예고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오픈 공간에서 이게 이제 건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널찍한 면적을 가진 공간에다가 슬러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습기를 날려보내는 이런 탈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수분, 그 고형물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좀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직접 건조를 시키거나 간접 건조를 시키거나 이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 건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상당히 좀 고형물의 함수 퍼센트가 낮아지겠죠. 함수 퍼센트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소각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이제 소각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다단로 소각이 있고 유동층 소각이 있고 합병 소각이 있고 뭐 있습니다. 합병 소각이라는 것은 일반 쓰레기,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우는 방법이고, 다단로 소각과 유동층 소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회전을 시켜서 열이 고르게 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소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된 이제 토양 주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는 유럽의 경우에는 슬러지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농토에다가 주입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금지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양투기라 그래서 이게 주로 유기물질이니까 유기물질을 피시들, 그러니까 해양 어류들이 먹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서 해양투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슬러지를 왜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미생물 본체 안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와야 결국은 미생물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부피의 한 75%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부피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안정화라는 것은 실제로 이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불안정화입니다.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안정화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거기서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수로 유입을 해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니까 위생적으로 안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균을 사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처분이 확실하게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슬러지 처리의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면 슬러지 개통도를 보겠습니다. 자, 슬러지가 들어오면 생슬러지와 더불어 2차 슬러지가 폐 슬러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농축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농축을 시키는 이유는 슬러지, 그러니까 슬러지라고 얘기하는 폐 슬러지 사이에 들어있는 물, 그 다음에 생 슬러지에 들어있는 물 이런 것들을 좀 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농축을 시킵니다. 농축조에서 농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소화조,
혐기성 소화 또는 호기성 소화를 해서 소화시키는 건데, 소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적은 양의 슬러지가 들어왔을 때는 탈수기를 바로 돌려서 바로 최종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소화를 거치기 전에 이제 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탈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함량이 높을 때는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킨 다음에는 최종 처분을 합니다. 뭐 매립지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농축을 시켜 소화를 시켜서 미생물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고형물에 해당되는 것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량, 그야말로 이제 약품을 써서 엉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계량. 그 다음 이제 탈수기를 통해서 이제 탈수를 하고, 그 다음 최종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처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농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 탈수를 하고, 탈수를 한 후에 거기에 들어있는 고형물을 소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화하거나,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을 때는 1번, 그 다음에 좀 더 2번,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이제 소화조를 거쳐서 계량, 탈수, 소각, 그 다음에 최종 처분, 뭐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처리 계통도죠. 그 다음에 이제 슬러지 처리 계통도는 예비 조작, 그 다음에 농축, 안정화, 계량, 탈수, 건조 및 감축,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슬러지가 유입이 되겠죠. 그럼 잘게 부신다 그랬죠. 분쇄를 하고, 또는 이제 1차 슬러지와 2차 슬러지를 혼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릿잭을 하기도 하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이제 동시 침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 분리, 그 다음에 중력 벨트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혼합을 시킨 다음에 부상을 시키거나 침전조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농축조로 갑니다. 그죠? 이 침전이라는 것이 일단 농축조로 갑니다. 농축을 시킨다. 농축을 시킨다는 것은 고형물과 물의 성분을 좀 더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농축조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정화, 그 말은 미생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석회 안정화라는 것은 알칼리 처리를 합니다. 또는 혐기소화, 호기소화를 시켜서 미생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단 다음에 거기에 가라앉은 고형물을 엉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량입니다. 엉기게 만드는 약품 처리, 주로 응집제를 쓰겠죠. 응집제를 써가지고 물과 고형물을 더욱더 분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탈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심 분리를 하거나 벨트 여과를 하거나 여과 압축,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을 써서 건조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갈대에 집어넣거나 라군조에서 이제 탈수를 하거나, 이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건 이제 옵셔널리 필요한 방법대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열건조 또는 이제 건조를 시키죠. 그 다음에 퇴비화도 시키기도 하고, 직접 건조, 간접 건조도 시켜 알칼리 안정화, 저온 살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피를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층 소각이 있고 합병 소각. 합병 소각은 일반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과 함께 처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합병 소각. 그 다음에는 이제 매립지로 가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예비 조작이 있고 농축, 안정화, 계량, 이거는 약품 처리죠. 응집제를 넣고, 그 다음에 탈수, 그 다음에 가열 건조, 그 다음에 가열 감축. 감축이라는 것은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양을 우선 줄이고, 무게도 줄이는 거겠죠. 주로 소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슬러지의 농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의 이 농축은 농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덴시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농축이 있고, 중력 농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슬러지 형태는 이제 1차 생슬러지, 그 다음 폐활성 슬러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거, 2차 침전지에서 나온 폐활성 슬러지, 그 다음 미처리된 1차 슬러지라고 하는 것이 생슬러지, 바로 유입조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슬러지하고 폐활성 슬러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폐활성 슬러지만 처리하는 게 있고, 이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농축을 시켜야 되니까, 용종공기 부상이 있고, 거기에는 미처리된 1차 슬러지와 생슬러지죠. 그 다음에 폐슬러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폐활성 슬러지만 하는 게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활성 슬러지를 원심 분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력 벨트 농축조가 있고 회전 드럼 농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슬러지를 하든지 아니면 폐활성 슬러지를 혼합해서 하든지 그거는 이 처리장의 특성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안정화 공정입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불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현을 해서 자기 미생물 자체가 증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킬 때는 가장 필요한 작업이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죽이는데 열에 의해서 죽일 건지 아니면 산소를 공급해서 죽일 건지 산소를 뺏어서 죽일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처리 방법 중에 약품을 투입해서 이제 죽일 건지 이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죠. 이 안정화 공정이라는 것이. 근데 알칼리 안정화라는 것은 아까 표현한 대로 알칼리 이 공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석회 안정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시키는 거죠. 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중에 이제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혐기 소화가 있고 호기성 소화가 있습니다. 혐기 처리하는 것하고 이 2주 전에 설명했던 혐기 처리라는 것은 하수를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호기성 처리 그러니까 하수를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소화의 대상은 뭐냐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알칼리 안정화는 높은 pH를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물질이니까 주로 이제 칼륨이나 칼슘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pH에 민감한 미생물의 pH를 세포 바깥하고 세포 안에 pH의 불균형을 유도를 하면서 미생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혐기 소화는 역시 마찬가지로 발효에 의해서 유기물질의 생물학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열 반응조에 의한 발효, 이제 발효에 의해서 이제 혐기성 소화를 하고 호기성 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질의 생물학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제 호기성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발열 호열성 소화라고 합니다. 자체 발열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자체 소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체 소화. 자체 소화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자멸을 합니다. 미생물이. 왜냐하면 주변에서 미생물한테 유기물질을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자산화라고 합니다. 자체 산화. 그래서 많은 양의 유기물질을 처리하던 이 미생물이 실제로 주변에서 유기물질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자체 발열 호열성 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화라는 게 있습니다. 퇴비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농촌에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퇴비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서 톱밥을 같은 것을 섞어서 소화하기 전에 또는 소화를 안 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푸라기를 한 층을 깔고 그 위에 슬러지를 올리고
또 지푸라기를 깔고 또 올리고 지푸라기를 깔고 또 이제 미생물을 올리고 이래서 산소를 공급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퇴화를 시킵니다. 일종의 혐기죠, 혐기성. 혐기성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해서 미생물을 죽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퇴비화의 영양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전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혐기소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싱글 스테이지가 있고 투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싱글 스테이지는 우리가 단단이라고 합니다. 단단 처리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이제 이 반응조가 두 개 있는 것을 우리가 투 스테이지, 2단 혐기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반응조가 이 혐기소화조 반응조가 하나 있다고 쳤을 때는 슬러지 가열기를 여기다가 넣고 슬러지가 유입이 됩니다. 이 반응조 안에. 그 다음에 교반기에서 교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메탄가스와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가스는 배출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미 죽은 슬러지가 유출이 되도록 하는 단단 싱글 스테이지 혐기성 소화 다이제스션, 싱글 스테이지 다이제스션, 이건 투 스테이지 다이제스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단과 2단 두 번째 있는 것은 1단의 것은 완전 혼합을 유도를 합니다. 일종의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생슬러지를 혼합을 시키면서 미생물의 안정화를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정화, 온도를 높여가지고 미생물을 죽이는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일부가 가스가 유출이 되기도 하는데 그 유출을 다시 여기다 가스를 저장하는 두 번째 있는 성층화. 그럼 결국은 소화된 슬러지는 밑에 깔았고 그 다음에 소화된 슬러지라는 것은 미생물이 죽은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던 물과 영양분들은 액체로 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상등수, 상징액 또는 상등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금층이 있겠고 그 위에 가스가 메탄가스와 역시 마찬가지로 CO2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그걸 이제 빼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등수도 빼내고 슬러지 이미 죽은 고형물만 어디로 빼냐면 밑으로 빼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투 스테이지 다이제스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들이 있느냐 하면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식 이렇게 미생물이 밑에 가라앉고 고정식인데 이게 이제 부유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즉시 이것을 꺼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위긴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다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때가 되면 가스가 많이 차면 여기 있는 트러스트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홀더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는 돔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부유식이 있고 고정식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돼서 생길 때마다 앞으로 옆으로 빼내는 그러니까 트러스형이 있고 돔형이 있고 평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소화조의 커브의 형태가 하나는 부유식이 있고 하나는 고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학식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에너로빅 다이제션에서 보면 에어로빅 다이제션 이제 미생물이 이제 분해됩니다. 죽습니다. 여기 산소가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혐기성 소화의 문제가 뭐냐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깁니다.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암모니아를 N2 가스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기성 소화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생물의 이제 분해를 보면 C5H7NO2가 일반적인 미생물의 화학식입니다. 화학구조식입니다. 화학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기성이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CO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아모니아와 더불어 여기에 알칼리도에 해당되는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NH4
암모니아를 다시 산화를 시키면 나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나이트레이트. 그래서 나이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의 대상이 이제 N2 가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N2 가스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산소를 여기에 NO2가 붙은 상태에서 총괄식은 뭐냐면 결국은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알칼리도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 호기성 소화의 방법을 해당이 되고 화학식이 되고 혐기소화는 결국은 미생물의 세포벽, 세포막을 터뜨려서 안에 들어있는 원형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고형물하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혐기성 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고형물을 응축을 시킵니다. 그죠? 고형물 응축을 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뭘 하냐면 약품 처리였습니다. 약품 처리해서 고형물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물을 짜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거나 압축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원심 분리 탈수기. 지금 여기에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벨트 압착 탈수기 있습니다. 벨트 압착 탈수기.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낸 것인데 하나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거에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엇이냐면 이 슬러지가 아까 고형물하고 고형물이 많이 이제 그거 이제 계량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죽게 되죠. 그럼 거기에 계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응집제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집제를 넣고 이 회전을 시키면서 골고루 응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다음 반응조로 갑니다. 다음 반응조로 가면 윗부분 그러니까 상징액은 따로 가고 그 다음에 고형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시 벨트 프레스로 가야 됩니다. 벨트 프레스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고형물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함수량이 높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벨트 프레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벨트 프레스로 가게 되는데 이 응집제를 넣지 않으면 이게 사실 벨트 프레싱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 프레스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벨트 프레스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천은 아니지만 고분자 물질로 만든 이런 물질들이 압착을 하게 됩니다. 아래 위에 압착을 하고 여기에 로라가 달려 있습니다. 로라가 달려 있어서 그 로라로 물을 짜라내게 되죠. 여기에서 로라로 이제 짜라내게 됩니다. 이 짜라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짜라낸 물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1차 침전조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조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압착된 슬러지들이 이 벨트 프레싱기를 통과해서 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형물 순수한 이제 건조를 하거나 그다음 소각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벨트 프레싱이 된 고형물들이 이런 형태로 다시 이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방법이죠. 벨트 프레스로 압착 탈수기를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디워터링 하는, 탈수하는 여과 압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과 압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한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를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슬러지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슬러지가 유입이 되고 상부에서 유입이 되고 이게 쭉 차게 되겠죠. 그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면 이걸 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멤브레인이 달려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이 달려 있어서 물은 밑으로 빠지게 돼 있고 물은 밑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차 침전지로 가게 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슬러지를 처리합니다. 물론 소각이나 이건 또 다른 챕터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